토지, 박경리. 박경리 작가의 대하소설 토지는 한국 문학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집필된 이 작품은 방대한 서사와 다채로운 인물들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의 격동기를 생생하게 그려냈다. 토지는 단순한 소설을 넘어 한 시대의 아픔과 희망, 그리고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담은 대서사시이다. 박경리 작가는 1926년 경상남도 통영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분단 등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겪으며 삶의 고통과 아픔을 문학으로 승화시켰다. 1955년 단편소설 계산으로 등단한 이후 그녀는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가며 한국 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특히 1969년부터 집필을 시작한 대하소설 토지는 그녀의 문학적 역량을 집대성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토지는 1897년부터 1945년까지 약 50년에 걸친 한국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한다. 작품은 경남 하동 평사리를 중심으로 서울, 만주, 일본 등 다양한 공간을 넘나들며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통해 역사의 흐름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동학 농민운동, 위병항쟁, 일제강점기, 해방 등 격동의 시대 속에서 인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개척하고 사랑하고 투쟁하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 토지에는 500여 명에 달하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최참판 댁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양반들의 이야기, 평사리 마을 사람들의 소박한 삶, 독립운동가들의 치열한 투쟁, 그리고 일본인들의 냉혹한 억압까지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인물들의 삶이 촘촘하게 엮여 있다. 작가는 각 인물의 내면 심리와 갈등을 섬세하게 묘사하며 그들의 삶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과 욕망을 드러낸다. 그 중에서도 작품의 중심축을 이루는 주요 등장인물들을 소개합니다. 최서희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평사리 최참판 댁에서 할머니 윤씨 부인의 보살핌 아래 자라난다. 하지만 그녀는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강인하고 총명한 모습을 보여준다. 몰락한 최참판 댁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격동하는 시대 속에서도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간다. 그녀는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사랑과 정의를 위해 싸우고 땅과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진취적인 여성상을 제시한다. 서희의 강인함과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 여성들에게도 깊은 감동과 귀감을 선사한다. 김길상은 어린 시절부터 서희와 함께 자라며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인물이다. 그는 섬세하고 예술적인 감각을 지녔으며 특히 탱화를 그리는데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서희를 향한 그의 순애보적인 사랑과 예술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독자들의 마음을 울린다. 길상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등 숱한 고난을 겪지만 예술에 대한 열정만은 잃지 않는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탱화를 완성하며 자신의 예술운을 꽃피운다. 길상의 이야기는 예술의 힘과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이다. 조중구는 최참판 댁의 재산을 빼앗고 서희를 쫓아내는 악역으로 탐욕스럽고 비열한 성격을 지녔다. 그의 악행은 독자들의 분노를 자아내지만 단순한 개인의 탐욕을 넘어 봉건 사회의 모순과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조중구는 권력과 돈에 대한 욕망에 눈이 멀어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그의 몰락은 탐욕과 부정부패가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용은 평사리의 대지주이지만 시대의 변화를 읽고 개혁을 추구하는 진보적인 인물이다. 그는 봉건적인 질서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가치관을 받아들이며 서희를 돕고 지지하며 그녀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용은 깨어있는 지식인으로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혁을 위해 노력하며 서희에게 든든한 조력자이자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김평산은 몰락한 양반 가문이 후손으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인물이다. 그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며 현실을 부정하고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다. 김평산의 삶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구시대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토지에서 땅은 단순한 배경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땅은 인물들의 삶의 터전이자 역사의 변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증인이다. 최참판 댁의 몰락과 평사리 마을의 변화는 격동하는 시대 속에서 땅이 어떻게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작가는 땅에 대한 애착과 땅을 둘러싼 갈등을 통해 인간의 삶과 역사의 깊은 연관성을 드러낸다. 토지는 남성 중심적인 역사 서술에서 벗어나 여성을 역사의 주체로 조명한다. 서희, 길상, 월선 등 여성 인물들은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하고 사랑과 정의를 위해 투쟁한다. 작가는 이들의 강인한 생명력과 의지를 통해 여성의 역할과 가능성을 새롭게 제시한다. 토지는 삶과 죽음의 순환, 그리고 윤회라는 주제를 끊임없이 탐구한다. 작품 속 인물들은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고 사랑하고 이별하며 삶의 희로애락을 경험한다. 작가는 이러한 삶의 순환을 통해 인간 존재의 유한성과 영원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또한 윤회라는 개념을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되돌아보게 한다. 박경리 작가는 탁월한 언어 감각과 묘사력으로 독자들을 매료시킨다. 그녀는 방대한 서사를 끌고 가면서도 각 인물의 개성을 살린 생생한 대사와 섬세한 심리 묘사를 통해 독자들을 작품 속으로 깊이 끌어들인다. 또한 향토적인 정서와 토속적인 언어를 적절히 활용하여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작품 속에 녹여냈다. 토지는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넘어 인간과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작품 속 인물들의 삶과 죽음, 사랑과 이별, 그리고 투쟁과 희생은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한다. 토지는 한국 문학의 자랑이자 인간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위대한 작품이다. 박경리 작가는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토지를 집필하며 자신의 삶과 문학적 열정을 모두 쏟아부었다. 그녀의 헌신과 노력은 토지를 한국 문학사의 길이 남을 걸작으로 만들었다. 토지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작품이다. 우리는 토지를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되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 박경리 작가는 1926년 경상남도 통영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문학에 대한 열정을 키웠고 1945년 진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숙명여자대학교 국문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해야 했고 이후 남편을 잃고 홀로 딸을 키우며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1955년 단편소설 계산으로 등단하며 본격적인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김약국의 딸들, 시장과 전장 등의 작품을 발표하며 문단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1969년부터 집필을 시작한 대하소설 토지는 그녀의 대표작이자 한국 문학사의 길이 남을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토지는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집필되었으며 한국 근현대사의 격동기를 배경으로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인 삶과 운명, 역사의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한 작품입니다. 박경리 작가는 토지 외에도 표류도, 나비야 청산가자 등 다수의 소설과 시, 수필 등을 발표하며 폭넓은 문학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녀의 작품들은 뛰어난 문학성과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았으며 한국 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박경리 작가는 2008년 5월 5일 폐암으로 별세했습니다. 그녀는 생전에 문학은 인간의 영혼을 맑게 하고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하는 힘이 있다고 말하며 문학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작품들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주고 있으며 한국 문학사의 길이 남을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